자, 이번 시간은 웹팔보그 분포 화중과 굽힌 모멘트 분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 저것도 하나 더 있죠. 웹팔보 분포 화중 말고 저기 집중 화중과 이제 굽힌 모멘트 분포 그 두 가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웹팔보에 집중 화중이 작용하는 이 보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길이가 이제 L 메타고 집중 화중 P가 밑에 그림이 있죠, 그죠? P 킬로그램 포스 해가지고 여기 이제 이 아래쪽 방향으로 이제 작용하게 되면은 거기 이제 델타 맥스 해가지고 그 곡선 같은 거 그거 났죠, 그죠? 쳐지겠죠, 그죠? 요거는 이제 우리가 그 30cm 자 뭐 이런 걸 가지고 한쪽을 이제 꽉 쥐고 이렇게 이제 누르면은 이제 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정육학 문제니까 이때 이제 반력 x의 값은 얼마냐? 쉽게 계산하면 되죠, 그죠? 정육학의 법칙, 힘의 합, x 요거는 이제 위쪽 방향이니까 그냥 x라 두고 그 다음에 p는 아래쪽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p 합해가지고 0이 돼야 된다. 그러면 이제 x는 이제 p다. 이건 이제 방향이 이제 위로 향하겠죠, 이 반력은.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이 x라는 위치에서 이 우리가 지난번 강의에 했던 이제 가상절단이라는 거를 이제 하는데, 가상절단 해가지고 가상절단면에 전단력과 굽힌 모멘트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전단력이 얼마인지 또는 굽힌 모멘트가 얼마인지 그 계산을 했죠. 그래서 우리 이제 주 관심 포인트는 굽힌 모멘트 분포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X 되는 위치에서 가상 절단된 그림을 그 오른쪽에 그려놨어요. 빨간 동그라미는 이제 일단 모멘트 계산 기준점을 이제 잡기로 하고 거기서 이 전단력이 어떤 이제 F인데 아랫 방향으로 뭐 작용한다. 뭐 가정을 그렇게 해요, 이제. 그 다음에 굽힌 모멘트 MB는 뭐 저런 식으로 뭔가 이제 플러스 방향일 거다. 자,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서 저 이 힘의 합을 한번 계산해 봅시다. 힘의 합. 그 아래쪽에 설명이 있죠, 그죠? 힘의 합. 자, P는 아래쪽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P이고 F라는 게 이제 전단적인데 힘의 크기가 이제 F인데 방향이 아래쪽이야. 그럼 뭐 P나 마찬가지로 일단 마이너스 F라고 해서 결과가 이제 0이 돼야 되죠, 그죠? 그래서 계산하니까 F는 양쪽에 F를 더하면은 이제 나오죠. F는 마이너스 P야. 예를 들어서 P 값이 100이면은 F 값은 이제 마이너스 100이라는 거지. 근데 아래쪽으로 가정했을 때 아래쪽으로 100이 나왔으면은 그냥 아래 방향인데 마이너스 100 이렇게 나오면은 크기가 윗방향이라는 거죠. 윗방향, 그죠? 그냥 물리적으로 생각하면 돼요. 이제 그 x 이퀄 0에서 P라고 하는 힘이 아래쪽으로 작용하면은 그 가상결단면에서 전단력이 요 P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마이너스 P가 작용해야 합해서 0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마이너스 P. 예. 그래서 이제 그 F 이퀄 마이너스 P라고 하는 그 전단력인데 일정 상수죠, 그죠? 예. 그거는 이제 여기 이제 모멘트 계산할 때 한번 필요해요. 자, 이 빨간 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모멘트 계산을 하는데 이 그 P라고 하는 것은 빨간 점에 막바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빨간 점에서 P까지 수직거리가 0이죠, 그죠? 그건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그 X 위치에 F라는 힘이 작용하는데 이 윗방향으로 이제 마이너스 P만큼 이렇게 작용을 했죠, 그죠? 그래서 X 곱하기 P 이렇게 해서 이제 모멘트 크기가 나오는데 값이 플러스죠, 그죠?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이니까. 그 다음에 MB는 어쨌든 이제 플러스로 반시계 방향으로 이제 가정을 했기 때문에 그냥 더해서 합이 0이 돼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곱힌 모멘트 MB를 계산해 보니까 마이너스 PX가 나오더라. X 이퀄 0일 때 0인데 X가 커지면 이제 마이너스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려보면은, 자, 왼쪽에 그림에 보게 되면 중가운데 L 해가지고 밑으로 직선 하나 그어놨죠, 그죠? 그 마이너스 동그라미 쳐놨죠, 그죠? 저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모멘트 값이 마이너스 나온다는 얘기는, 처음에 뭐 저 2주 전쯤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우리 고무지우개로 해보면 돼요. 이제 그 단순보 양단 받쳤을 경우에 가운데서 눌러주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그 휘는 방향이 위쪽으로 휘죠, 그죠? 해서 플러스라고 할 때 그 그림을 그려줬어요. 이제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휘는 게 밑에 두 개 그려놨죠, 그죠? 이런 식으로 휘죠, 그죠? 이거는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그럼 실제로 보가 저기 이제 그 처짐을 갖다가 그려놨는데, 이런 식으로 휘면은, 이런 식으로 모멘트가 이제 마이너스 받게 되면 아래쪽으로 이제 휘게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때 이제 델타 맥스, 요 끝부분에서 이제 그 처지는 값이 굉장히 커집니다. 최대 값이 나오죠. 요거는 이제, 요거는 아마 이제 그 대학교 아마 3학년, 4학년 그 재료역학에서 이제 배우는 건데, 뭐 적분 같은 걸로 한번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온 결과를 요 그 웹8보 집중 과정의 경우에 그 공식이 있죠, 그죠? 3EI 분의 PL 삼승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 이런 문제를 풀 때, 푸는 과정은 어차피 이제 지나가고 나면 이제 잊어먹는데, 결과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그 머릿속에 암기를 해야 됩니다. 뭘 암기해야 되느냐? 그 두 번째 그림 있죠, 그죠? 웹8보에서 집중 하중이 끝에 작용하게 되면은 그 굽힌 모멘트가 마이너스 px다. 그 다음에 제일 큰 값이 그 뿌리, 그 이게 저기 웹8보가 이제 고정되어 있는 그 뿌리 쪽에 걸리겠죠, 그죠? 값은 물론 마이너스지만은, 저 마이너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크기가 아니고 이제 방향이죠, 그죠? 마이너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왼쪽에 그 두 개 주기의 그림 같은 거 그려놨는데, 그런 식으로 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최대의 처짐은 끝부분에서 일어나는데 3EI분의 PL 삼승이다. 요거 공식을 이제 그 외워야 됩니다. 이게 이제 단순 암기가 아니고 사실은 이제 설계에서, 우리가 어떤 이제 축 설계할 때 우리 자동차에 보게 되면은 그 뭐 캠축도 있고 크랭크축 있죠, 그죠? 크랭크축 같은 데 힘이 작용하죠, 피스톤에서, 그죠? 피스톤에서 힘이 작용합니다. 그러면은 뭐 굉장히 적은 양이지만은 이 처짐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그 처짐이 어느 정도 이상 크면은 그거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 보게 되면 밑에 빨간 동그라미에서 EI라고 쓴 게 있죠. EI. E는 이제 영의 기수고, 뭐 철강, 뭐 탄소광 재료면은 뭐 정해져 있어요. I가 2차 관성 모멘트입니다. 2차 관성 모멘트. 그거는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야 돼요. I가 2차 관성 모멘트다. 자, 사각형 단면이면은 12분의 1 BH 3승, 또는 원형 단면이면은 64분의 파이 D 4승. 공식입니다. 그거는 이제 단면적이 아니고, 단면적보다 조금 복잡한 이제 그 단면 관련된 이제 특성 계수죠, 그죠? 이 I를 우리가 이제 강성도로 갑니다. 자, 우리 자동차 크랭크 축이다. 강성이 아주 커야 됩니다. 피스톤 이게 뭐 4개가 돌아가면서 눌러줘도 많이 쳐지면 안 되겠죠, 그죠? 자, EI 값이 크면 어떻게 돼요? 델타 맥스 값이 작아지죠? 예. 그래서 설계할 때, 요소 설계할 때, 그렇게 우리가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외워야 될 것은, 뭐 중간 저기 이제 반력 계산하는 건 뭐 그냥 하면 되고, 외워야 될 결과는 이제 굽힌 모멘트, 집중 하중 작용하면은 굽힌 모멘트가 다 직선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단순보의 그 가운데 집중 하중 작용할 때, 단순보에서 이제 균일 분포 하중 작용할 때, F8보다 마찬가지입니다. 집중 하중, 그 다음에 이제 분포 하중. 그 두 가지가 이제 문제가 되죠. 그 실제 시험 문제에서. 그래서 그 델타 맥스 상대 크기 비교하는 뭐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웹8보인데 그 분포 하중이 작용하는 경우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자, 이 웹8보의 이제 분포 하중 문제는 그 웹8보 집중 하중보다 조금 복잡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그 앞 페이지하고 요 페이지를 네 번째 그 필기해 가지고 제출하셔야 돼요. 여기 네 번째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길이 L은 똑같고 L 메타. 근데 균일 분포 하중이 작용하는데 W 킬로그램 포스 퍼 메타 단위 길이당 W가 이제 작용한다는 거죠. 그럼 이럴 때 이제 반력 X의 값은 얼마냐? 이건 뭐 쉬워요. 어떻게 쉽냐? X에다가 이 전체 하중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WL이죠. 그죠? WL이 아랫방향으로 작용하죠. 저기 중간쯤 해가지고 아랫방으로 이제 누르는 문제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X 빼기 WL은 0이다. 그래서 X는 쉽게 WL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굽힌 모멘트 분포는 어떻게 되냐? 요거는 이제 X라는 위치에서 가상결단을 해야 되겠죠. 예, 그래 놨습니다. 아까하고 똑같은데 그 분포 하중이 그만큼 돼 있죠. 그죠? 그 왼쪽 끝에 이제 P 대신 여기서는 이제 약간 이제 2분의 X만큼 떨어진 위치에 그 길이가 X니까 전체 하중 합치면은 WX고 그게 가운데쯤 이렇게 이제 누르고 있네요. 그죠? 그래서 그 밑에 이제 봅시다. 힘의 합은 마이너스 WX 아까하고 똑같네. 이제 마이너스 F 계산하면은 이제 F가 마이너스 WX가 나오는데 F가 실제로 아랫 방향으로 작용하면은 이제 플러스 값이 나오고 이렇게 이제 마이너스 값으로 나오게 된다는 얘기는 윗방향으로 작용한다는 얘기예요. 뭐 그래야 옆에 그 저기 2분의 x 지점에 작용하는 그 중량 WX하고 그 상쇄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뭐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모멘트의 합 계산입니다. 그래서 왼쪽 빨간 점 기준으로 하는데 그 2분의 x 지점에 작용하는 이제 WX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 끝에서 작용하는 전단형 F에 의한 모멘트 기어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이제 곱힌 모멘트 MB 요걸 합쳐서 0이 되겠죠. 그죠? 그럼 맨 아래줄에 보면은 이제 2분의 x 곱하기 WX인데 얘네들이 시계 방향이에요. 그래서 앞에 마이너스 부어 붙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면에서 전단력의 크기가 이 WX예요. 아까 이제 마이너스 WX라고 했는데 그거는 이제 이 윗방향이라는 뜻이에요. 일단 크기는 이제 WX죠. 그죠? 거기까지 거리가 X예요. 이걸 곱했는데 이거 방향은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 저기 F라는 게 윗방향으로 작용한다고 했으니까 이 반시계 방향 모멘트를 형성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플러스입니다. 그 다음에 MB는 뭐 그림에서 아예 이제 플러스로 그려놨으니까 그냥 이제 더해주면 되죠. 이게 0이 돼야 됩니다. 계산 결과는 MB 이꼴 2분의 마이너스 WX 제곱입니다. 이제 포물선 타입인데 W가 일단 이제 일정 상수라고 하게 되면은 그래서 X 이꼴 0이면은 이제 MB가 0이 되죠. 그죠? 끝부분에서는 뭐 저기 그 선을 더 연장을 한다고 해봐요. 딱 그 선까지만 힘 작용하고 넘어가면 이제 그 분포 하중이 없죠. 그죠? 눌러주는 하중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그냥 휘면 돼. 자 같은 걸로 이제 우리 30cm 자로 이제 실험을 해보게 되면요. 그, 그 왼쪽 그 끝점 그 바깥쪽에서는 곡선으로 휘는 게 아니고 거기서부터는 직선이에요. 모멘트가 그 없는 그런 구간에서는 이렇게 이제 주개 밑에 마이너스 뭐 그리는 것좀 휘는 게 없으니까 그냥 이제 빳빳하게 직선이 돼 버리죠. 자, 그 마이너스 2분의 WX 제곱을 이제 그 중가운데 그래프로 이렇게 그려놨죠. 포물선형으로. 그죠? 역시 이제 그 이 X가 이제 L 되는 그 이제 그 볼을 파묻어 놓은 그 지점에 제일 큰 이제 모멘트가 걸립니다. 이 우리가 이제 굽힌 모멘트 항상 최대 걸리는 점에서 그 큰 응액이 발생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이제 그 설계를 갖다가 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 그 외팔볼을 심어 놓은 그 자체에서 그 위치 이동은 없어요. 거기서 이제 버티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굽힌 응력이 크게 발생을 하죠. 반면에 X꼴 0에서는 그 처짐이 발생하죠. 누르니까. 그죠? 거기 이제 그 가운데 그림에 오른쪽에 델타 MX 공식 써놨죠. 그죠? 8 EI 분의
WL 사승 8 EI분의 WL 사승입니다. 그럼 아까 이제 집중하중의 경우에는 3 EI분의 PL 삼승이에요. PL 삼승. 그게 보게 되면 여기서 이제 WL이라고 하는 거를 뭐 대략 P로 보게 되면은, 그죠? WL을 만약에 P하고 이제 똑같이 준다 하게 되면은 이 분포하중 그 웹할부에서는 8 EI분의 PL 삼승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집중하중에서는 3 EI분의 PL 삼승이 되고, 그죠? 예. 당연히 그 전체 힘을 끝에다가 몰아서 누르게 되면 그게 처짐이 커지겠죠, 그죠? 그죠? 집중하중에 의한 웹할부가 이 분포하중에 의한 웹할부보다도 이 처짐의 크기가 훨씬 큽니다. 그래서 그 이제 우리가 그 여기서 암기해야 될 거는 뭐겠어요? 반력 계산은 뭐 그냥 할 줄 알아야 되고, 그 중가운데 그래프에 분포식이 있는데 뭐그 외우기 어렵진 않네. 2분의 WX 제곱에 이제 앞에 번호 마이너스죠, 그죠? 그 다음에 처짐은 8EI분의 WL 사승. 아까는 왜 PL 삼승인데 왜 W 사승이냐? 왜냐면 W 곱하기 L을 해야 그게 저기 하중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만약에 WL을 우리가 이제 어떤 힘 P로 준다 하게 되면은 이것도 역시 8EI분의 PL 삼승 뭐 비슷해지네, 그죠? 근데 이제 분포 하중이 그 집중 과정보다는 이제 처짐이 훨씬 적다. 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기출문제 47번 봅시다.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제 그 복잡한 유도 과정을 뭐 설사 이제 깜빡해도 큰 상관이 없고 몇 가지만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죠? 자, 그림과 같이 길이가 L이며 균일 분포화 중 W 킬로그램 포스 퍼 메타를 받는 웹할부의 자유단 그 끝부분 얘기하는 겁니다. 고정이 안 되어 있는 하중 P를 작용시켜 처짐이 0.0이 되도록 하려면 이때의 하중은 이 P 값은 얼마냐? 그 우리가 이제 그 분포 하중을 하게 되면은 이제 오른쪽에서 나죠, 그죠? 델타 맥스가 처짐이 일어납니다. 여기 빨간 컵을 그어놨는데 8EI분의 WL 사승이라는 거예요. 근데 끝부분에 거꾸로 이 그림에 있죠, 그죠? P를 작용시켜서 이제 밀어 올리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 원래 이제 분포 하중이 없을 때 우리가 이제 P라는 이제 힘을 가하게 되면은 그 두 번째 델타 맥스 있죠, 그죠? 3EI분의 PL 삼승만큼 힘을 저렇게 가하면은 위쪽으로 휘겠죠, 그죠? 그죠? 근데 그 분포 하중에서 처지는 양만큼 집중 하중으로 이제 밀어 올렸을 때 뭐 중가운데는 어떤 뭐 찌그러진 모양의 그 변형된 모양이 될 거고 했을 때 이 P 값이 얼마냐? 우리가 이제 W나 그 L 값이 이제 주어져 있을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두 처짐의 값이 이제 같아져야 된다. 8EI분의 WL 사승이나 그 다음에 이제 거꾸로 밀어 올리는 그 힘 P에 의한 처짐은 3EI분의 PL 삼승이 될 거란 말이에요. 얘네들이 같아져야 된다. 그럼 P는 이제 8분의 3 WL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힘을 가하게 되면은 적어도 이 끝부분에서는 같아지죠. 중간에서는 어떤 이제 변형된 모양이 남아 있겠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문제를 푸는데 우리가 이제 사용한 공식은 그 끝부분에서 처짐 공식, 그죠? 우리가 웹할부 집중하중, 웹할부 분포하중 그 처짐을 갖다가 이제 기억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죠? 그거를 이제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이제 풀었습니다. 거의 다 그런 식이에요. 다른 문제 하나 예를 더 들어보죠. 자, 기출문제 2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사각형 단면을 가진 웹할부에 균일 분포 하중이 작용할 때에 보에 발생하는 최대 굽힘 능력은 약 몇 뉴턴 퍼 제곱센티미터인가? 이 보그림은 그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거를 이제 반대로 대칭으로 이제 이렇게 그 뒤쪽에 가서 본 거죠, 그죠? 뒤쪽에. 예.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그 공식 유도하는 건 아니고 이제 중요한 이제 결론만 그 외워가지고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단위에 조심해야겠죠, 그죠? 10 뉴턴 퍼 메타다. 그럼 1m는 100cm입니다. 100cm. 그래서 요거는 이제 센티미터로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10 나누기 100이 되겠죠, 그죠? 10 나누기 100. 그러면은 이제 그 0.1 뉴턴 퍼 센티미터. 그런 식으로 바뀝니다. 그다음 5m는 500 500cm. 문제가 어려운 건 아닌데 이제 그런 거 그 저기 이제 이 노림수죠. 그다음에 최대 굽힘 모멘트 MB는 웹팔보가 설치된 이제 뿌리에서 이제 발생을 합니다. 그거 이제 아까 우리 공식에서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이제 WX 제곱이라는 공식을 유도했는데 그 X에다 L을 넣게 되면은 이제 2분의 WL 제곱이 되겠죠. W라고 하는 것은 아까 했죠. 0.1 뉴턴 퍼 센티미터. 그거 집어넣으면 되고 L은 이제 500 센티미터를 이제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굽힘 모멘트를 계산하는데 이 이제 굽힘 모멘트 MB를 이제 굽힘 응력 계산하는 데 쓰는 거죠. 앞에 그 앞에 공식이 나왔었죠, 그죠? 그 Z분의 MB. Z는 단면 계수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했던 게 두 가지입니다. 이제 그 원형 단면하고 사각 단면인데 원형 단면은 64분의 뭐 그런 거 있었죠, 그죠? 그 그래서 Z가 사각 단면에 거기서 우리가 이제 그 암기했던 게 6분의 BH 제곱이에요. 6분의 BH 제곱. B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위에 이제 그려져 있죠, 그죠? 폭이니까 이제 6cm하고 H는 이제 8cm죠, 그죠? 그 넣고 이제 계산하면은 단면 계수를 얻을 수가 있는데 MB 앞에서 2분의 WL 제곱에서 계산할 수 있죠, 그죠? 그걸 나눠주게 되면은 굽힘 응력이 뉴턴 퍼 제곱 센티미터로 이제 나오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걸로 봐서 글쎄 계산기를 가져가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일반 기용할 때. 근데 뭐 그렇게 복잡한 계산은 아니기 때문에 손으로 이렇게 끌적끌적 해가지고 곱하기 더하기 나누기를 이제 하면 뭐 되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 책의 기출 문제를 보니까 그 27번도 있는데 27번에 그 굽힘 모멘트 선도를 이제 그려라는 말이 있는데 그게 보니까 뭐 답은 찾을 수가 있는데 이 책에서 우리 아까 보게 되면은 이제 그 마이너스 px 해가지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간 직선이었죠, 그죠? 아래쪽으로 이렇게. 근데 이제 실제 그 답안을 이제 살펴보니까 그 위로 올라간 그래프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절대값을 취한 거죠. 그래서 뭐 답은 이제 찾을 수는 있는데 뭐 좀 그 앞에 나온 이제 부호 규칙하고 모멘트에 대한 우리 플러스 부호를 이제 많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그 27번 도면에서 보면 이제 위에서 밑으로 내리 누르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문제를 내리 누르는 게 아니고 밑에서 위로 이제 찔러 올리는 뭐 그런 걸로 바꾸면은 답이 막바로 도출이 되죠. 그래서 뭐 기출 문제도 그 저기 이제 그 이거는 뭐 우리 책이 잘못된 건 아니고 2008년도 27번은 이제 2008년도 기출 문제인데 출제자가 부호를 뭐 착각했다기보다는 이 사람은 이제 우리 그 주게 해가지고 그 위로 쭈그러질 때 이제 플러스 잡고 아래로 쭈그러질 때 마이너스 잡았지 않습니까, 그죠? 이걸 이 사람은 이제 거꾸로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책에 있는 그 기준이 상당히 보편적입니다. 어쨌든 뭐 답을 유도해 낼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뭐 훑어보니까 뭐 거의 다 그런 것 같아요. 그, 저기 이제 이 단순보 같은 경우에 분포 화중이 작용하게 되면은 가운데 부분에서 그 뭡니까 이제 최대 굽힘 응력이 이제 발생을 했었죠, 그죠? 그럴 때
그 아까 이제 그 단면 계수 이용해 가지고 그 최대 굽힘 모멘트는 이제 암기해서 이제 가져다 쓰고, 그때 뭐 4분의 PL 제곱인가 뭐 그랬던 것 같은데, 그거하고 이제 Z 값이 6분의 BH 제곱이니까 이용해서 이제 계산하는 그런 문제들. 뭐 해가지고 뭐 다 그 정도 수준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56번에 가니까 외팔보에서 최대 굽힘 응력을 이제 구한식은 뭐냐? 이거 저거 있죠, 그죠? 굽힘 응력은 이제 그 최대 굽힘 응력 나누기 Z 있죠, 단면 나눠주는 거, 그죠? 6분의 BH 제곱으로. 그러면 이제 그 외팔보에서 집중 과정이 작용하게 되면 이제 최대 굽힘 응력이 이제 뭐였죠? 거기 이제 직선이었잖아요, 그죠? PL입니다. PL 나누기 이제 6분의 BH 제곱. 그럼 이제 6자가 들어가는 게 답이 되죠, 이제 뭐 그런 정도. 그래서 실제로 그 유도하는 과정을 뭐 여러분이 할 필요는 없고, 대부분 이제 그 최대 굽힘 응력을 이제 외워서 그 단면계수 주어지면은 이제 응력을 계산하는, 또는 이제 응력 계산 공식을 유도하는 뭐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여기서는 이제 얘기는 안 했는데, 그 처짐 값을 외워서 크기 비교하는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11번 문제, 11번. 이거는 뭐 이제 집중화정 외팔보에서 그 처짐량 계산하는 건데, 3 2i분의 PL 제곱. 예, 우리가 외우고 있는 거. PL 삼승이죠. 3 2i분의 PL 삼승. 그 L 삼승이라는 데 주의해. 뭐 보기에 보면은 이제 3 2i분의 PL 제곱도 있고, 뭐 6 2i분의 PL 삼승도 있고 한데, 3 2i분의 PL 삼승입니다. 예, 그런 정도가 답니다, 이제. 그래서 그 사실 지나치게 어려운 걸 많이 했는데, 그걸 안 하고 이제 그냥 그 공식만 외워서 이렇게 해라 했을 경우에, 뭐 복잡한 거 여러분들 공부하라고 해도 이제 이해가 잘 안 되겠지만은, 그걸 전혀 안 하고 이걸 하게 되면은 더 그 암기가 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유도하는 과정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훑어보시고, 이 결론은 이제 최대 굽힘 응력 그 모멘트 계산하는 이제 공식 몇 케이스에 대해서 최대 굽힘 응력 자체를 기억을 하면 돼요. 그 다음에 그 단면도 이제 그 원형 단면보다는 사각 단면 문제가 이제 주류로 나옵니다. 했을 때 단면 계수 G 값을 6분의 BH 제곱인데 써가지고 최대 굽힘 응력을 계산하는 뭐 그런 정도. 그 정도면 되겠습니다. 하고 아까 요 그 첫 번째 두 번째 슬라이드 필기에서 제출하세요. 자, 다음 시간은 기계 요소 설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